안녕하세요, 닥터 진시입니다. 요즘 VT 리들샷이 너무너무 핫해서 품절 대란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VT 리들샷이 정말 품절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좋은 것인지, 리들샷이 무엇이고 효과는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이소와 올리브영 리들샷이 차이는 뭐고, 리들샷을 우리가 집에서 사용을 했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 어떤 화장품과 같이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리들샷이란 뭘까요? 리들샷은 피부의 진정 효과와 그리고 수분, 그리고 보호막 강화를 위한 시카 히알론의 천연 니들 성분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피부 부스팅을 통해서 스킨케어 제품의 흡수력을 높여주고 각질 관리를 도와주어서 매끄러운 피부 질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리들샷에는 시카 리들 성분이 미세 침 형태로 포함되어 있어서 사용 시에 약간의 따끔따끔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피부 내부로 유효 성분이 더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흡수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리들샷 갖고 온 거를 먼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면, 자, 여기에는 이제 리들샷 100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리들샷 300이라는 제품인데, 여기 보시면 유효 성분 흡수가 원활한 환경으로 부스팅을 해주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피부 진정이라던가 그리고 수분 공급, 보습 강화에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요거는 다이소 제품이고 요거는 올리브영 제품이에요. 자, 그럼 다른 걸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피디님 홍삼 드세요, 홍삼? 먹습니다. 자, 홍삼 하나 드세요. 다이소 제품은 이렇게 홍삼처럼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홍삼. 그리고 한 포에 2cc 되어 있고, 여기 다이소 제품이고요. 올리브영 제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펌핑식으로 해서 50ml가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올리브영이 살짝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죠. 제가 그 VT 코스메틱 거기에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고 이게 뭐 역할이 다른 거냐. 이 다이소 제품은 요거 하나에 얼마? 3,000원이에요. 3,000원. 근데 올리브영 제품은 100제품 같은 경우는 50ml에 32,000원.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싼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 VT 코스메틱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은 다이소와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에는 주요 성분이나 메커니즘은 동일하다고 해요. 하지만 배합이 다르다고 하네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용량이 되게 소량으로 되어 있잖아요. 소량으로 테스트하기 좋은 용량과 가격으로 출시되었고,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다 풍부한 텍스처와 함량으로 출시되었다고 하네요. 다이소 것도 써보고 올리브영 것도 제가 며칠 써봤는데 약간 텍스처에 좀 차이가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한번 좀 제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다이소에서 구매한 리들샷 100이고요. 요거는 이제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건데 딱 한번 짜봤어요. 자, 이거 보이시죠?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거는 조금 더 뭔가 좀 짙은 양상이 나타나고, 다이소에서 구매한 거는 조금 약간 산뜻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한번 테스팅 해보려고 써볼만 하고, 요게 좋다고 하면 요거를 구매를 해서 본 화장품으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저기 피디님 잠깐 와보세요. 자, 우리 피디님은 특별히 제가 아끼니까 조금 더 올리브영 걸로 좀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해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요거 이제 이게 100이거든요. 요걸 한번 요렇게 조금 문질러 보세요. 저는 좀 따끔따끔 하거든요. 근데 피디님은 따가워요. 자, 뒤늦게 올 수도 있어요. 이게 100이냐 300이냐에 따라서 그 침의 개수나 함량 자체가 더 300이 더 늘어나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거를 직접 사용을 해봤는데 제가 체감상으로는 한 1분 정도 있다가 일단은 따가움과 동시에 약간 붉은기가 좀 있었어요. 따끔따끔한 정도가 그 다음날 아침까지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늘이 각질층에 인위적인 상처를 낸 다음에 그 안에 유효 성분들이 침투가 돼가지고 흡수력을 높이는 원리라고 해서 저는 그거를 세안하고 나서 리들샷 앰플을 도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바르는 앰플과 그 다음에 재생 크림까지 도포를 계속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했고요. 일주일 정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각질이 조금씩 정돈된 느낌, 뭔가 탄력이 좀 생긴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리들샷 침 같은 게 피부에 남아있지는 않네요. 한번 300도 한번 발라볼래요?
그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 오래된 각질은 탈락이 되고 저 기점막층에서 새로운 각질층이 위로 올라와서 형성이 되고 계속 턴오버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미세침이 각질층에 딱 남아있다가 한 번 오래된 각질이 탈락되면서 그 침과 함께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표면에 손상받았던 애들도 탈락이 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저희 병원에서도 한 2분 정도 계셨었는데 이 리들샷을 하고 나서 피부가 너무 예민해지고 붉어졌다고 해서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사용을 안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예를 들면 아토피 피부염이라던가 홍조라던가 지루성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쓰는 걸 추천을 안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미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마찰이나 자극에 의해서 미세한 염증 반응이 유발돼서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조금 더 진해지거나 색소 침착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리들샷과 뷰티 디바이스를 같이 사용을 하는 거는 저는 비추입니다. 고온이라던가 광, 자극에 의해서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피부과 시술 직후에는 사용하는 것을 좀 피해 주세요. 레이저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리프팅 시술을 할 수도 있고 피부가 어느 정도 좀 자극이 된 상태에서 이 미세침이 들어갔을 때 더 자극이 됐고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피부과 시술을 하고 나서는 최소 1주에서 2주 정도 뒤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저는 리들샷을 너무 써보고 싶어요. 근데 내 피부가 뭘 발라도 너무 예민한 것 같아. 그러면 아까 우리 PD님이 했던 것처럼 손등에 해본다던가 귓볼 뒤쪽에 테스트를 해서 알러지가 일어나거나 붉어짐이 일어나거나 하는 양상을 좀 관찰을 하고 나서 괜찮아지면 얼굴에 도포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 리들샷의 원리 자체가 피부의 자가치유 능력을 활용을 해서 미백이라던가 아니면 여드름이라던가 주름 등의 미용 기능을 달성하도록 해주고 피부 깊숙이의 유효 성분을 침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피부과에서는 MTS로 자극을 해서 다른 앰플을 침투시킬 때 또 많이 쓰거든요. 또 하나는 스피큘, 미세 바늘을 활용한 스킨케어 방법이고 리들샷과 비슷한 피부과 시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리들샷과 같이 쓰면 좋은 성분과 같이 쓰는 걸 좀 피하면 좋겠다라는 성분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덱스판테놀 또는 EGF, 아데노신 같이 주름 개선이나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들을 같이 도포를 해주시면 효과가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바이타민 C라던가 레티놀이라던가 바쿠치올 같이 피부에 조금 자극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은 조금 피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리들샷의 모든 것,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에서 설명드렸는데요. 효과가 좋은 점들이 있는 만큼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점도 분명히 있어요. 나한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내 피부는 어떤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사용을 하면 훨씬 더 내 피부를 위한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